대선 기간이 3주가 아니라 6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엄으로 보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네. 차근차근 보수 역시 결집할 만큼 다 결집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네. 보수가 부끄러워서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사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랬어요. 두 자릿수 차이 이상이 대부분 났으니까. 네. 심지어 깜깜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네. 각 조사 기관들이 다 조사했거든요. 꽃에서도 하고. 네. 다른 기관에서는 약간 벌어진 조사도 있었어요. 발표 안 됐는데 또 우리 기관들끼리 보거든. 저희 조사는 약간 좁혀지긴 했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보수가 조용히 막판에 결집할 만큼 최대치로 결집해서 투표한 겁니다. 이 수치는 79.4. 특히 PK, TK 네. 사전투표에서 되게 낮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투표율 중반까지도 지난 대선보다도 낮았어요. 근데 막판에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은 TK, PK 조직 동원에 모든 역량을 올인했고 원래 조직 동원으로는 민주당을 훨씬 앞서는 전통의 강자예요. 조직 동원은 국힘이. 그 조직표가 최대치로 작동했다. 그리고 실제 저쪽에서는 생존해 있는 전직 보수 대통령이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나왔죠. 네. 청계천. 이명박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청계천에 나왔고요. 네. 박근혜. 네. 박근혜는 박근혜로 상징되는 서문시장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부부 동반 투표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검찰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됐어요. 마십시오. 그만 봐요. 자, 김건희 씨가 저게 나오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싶지만 저쪽 진영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미우나 공우나 당신들이 그동안 뽑아왔던 대통령들 다 보여주면서 이 레거시 유산이 무너지길 원하냐 그런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저기서도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오히려 민주진영으로 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나온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의미에서 양진영이 다 결집한 겁니다. 나올 사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투표할 만한 사람은. 그리고 그 결과치인 득표를 보면 얼마 나왔습니까, 숫자로? 이재명 49.42, 그 다음에는 41.15, 8.34%.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마지막으로 0.98%. 양자 말고 네 분의 득표가 다 나오도록 보여주세요. 없어요? 자, 출구조사 수치는 어땠어요? 출구조사 수치는 51.7, 39.3, 7.7, 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하고 네. 실제하고 대략 2%가량 차이가 있어요. 네. 그죠? 출구조사는 10만 명을 조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여론조사를 1000명 하는 거거든요. 이건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대선은 전국이 단일 선거구예요. 총선하고는 다르게. 네. 오차가 이 정도 되면 1% 이내입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사전 투표 보존 경험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대선 출구조사는 네. 출구조사하고 실제 결과 오차가 0.1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 수준이면 오히려 오차가 경험치가 더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20배가 더 커졌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론조사 마지막까지 두 자리 숫자 차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그리고 출구조사가 저렇게 그
2%나 차이 났다는 것은 투표를 하고 나서도 심지어 자기 표심을 숨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투표를 하고 나서는 보통 밝히거든요. 네. 보수가 최대치 결집을 했는데 자기 표심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떳떳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떳떳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숨겨가면서까지 다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괴감 그렇죠. 플러스 자신을 그렇게 자괴감 들게 만든 정당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더구나 이준석 후보의 득표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단순 합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0.7 이재명 득표를 이깁니다. 네, 맞습니다. 더해보면. 네. 그래서 단일화했으면 이겼다는 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실제로는 단일화해도 못 이겼어요. 이준석 표는 김문수에게 다 안 갑니다. 네. 3분의 1 가량은 이재명 표로 오고 그리고 양자 대결했으면 권영국 표 중에 일부도 또 이재명이 가져가요. 그래도 이겼지만 저렇게 단순 합산으로 저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련을 남겨요. 미련. 이 미련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두고두고. 뒤끝이 가장 오래가는 미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준석 의원에게 가장 안 좋은 결과예요, 이게. 그러네요. 네. 혼자서 10%를 넘기지 못하고 김문수 합산표가 이재명보다 많고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낙선이 고난이 아니고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앞에 5가 안 달린 것은 그냥 심정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준석 의원에게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5가 달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네. 충분히 많은 득표예요. 사상 최초로 1,700만 표 득표한 겁니다. 1,700만 표를 득표한 대통령 후보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득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자 가지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파헤쳐야 새겨야 되는데 이 가장 이준석의 나쁜 결과다. 또 하나 국민의힘 주류에게도 아주 나쁜 결과예요. 네. 왜냐? 김문수가 이기든가 아니면 사자는 되지 말았어야 돼요. 이제는 김문수 전 장관이죠. 이제 후보 아니니까. 전 장관이 이제 당권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 살을 달았거든요. 이제. 명분이 있어요. 당권을 잡으려 하죠. 이건 국힘 주류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원치 않은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았어요, 이걸. 그리고 그러다 정강훈당 되는 거예요. 윤석열 털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못 텁니다. 큰일 났네요. 난리가 나요. 앞에 5자가 아니어서 실망할 게 아니고 이 얼마나 즐거운 광경입니까? 난리가 났네. 난리 나는 광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민주진영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정사 최초로 1,700만 표를 득표한 최초의 대통령. 대단한 거예요. 네. 앞으로 저는 이 수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상 최초의 측면만 더 보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사상 최초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기초 단체장 출신입니다.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네. 기초 단체장으로 출발했거든요. 기초 단체장으로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고 롤모델이 되겠죠 이제. 네.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바닥부터 올라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아니면 서울시장 같은 데 하고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사례예요 아주.
그리고 출신으로 또 따지자면 사상 최초로 도시 빈민 출신이에요. 그렇죠. 도시의 가장 빈민들 공중 화장실 청소하고 중고등학교 돈 버느라 못 가고 그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상 최초로 중고 출신 없는 출신 대통령이에요. 출신 없는 출신. 지역 득표로 보자면 사상 최초로 40%를 부산에서 넘긴 민주지형 대통령입니다. 네.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네. 노무현도 문재인도 김대중도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은 부산에 설정했는데 40%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처음으로 40% 넘겼습니다. 40.14. 저 지역 득표 보다가 새벽에 하도 사람들이 귀찮게 오러가지고 깨가지고 보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TK하고 PK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힘이 어느 쪽 강원도의 표차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강원도의 친윤 실세들이 저기 있거든요. 네. 조직표 동원이 네. 막판에 셌어요. 그래서 거기는 메이저가 아닙니다. 메이저는 TK, PK예요. 네. 인구수를 볼 때 저 TK, PK 득표를 다 더해봤어요, 제가. 네. 그리고 한번 빼봤어요. 그래도 당선됩니다. 그렇습니다. TK, PK 득표수를 다 합치면 제가 좀 전에 빼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빼봤거든요. 288만 4,579표인데 이재명과 김문수의 득표 차이는 289만 1,874표였습니다. 부산 대구에서 0표 얻어도 당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K, PK 도움 없이 국정 운영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영남 정치 세력으로 국힘이 고립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입에 착착 붙는데 모든 지역을 아우르려고 할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이 지역을 맹주로 정치하는 국힘은 그 기반에 대한 그립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네. 거기 없어도 정치가 가능해요. 제로여도. 실제 득표가 그렇습니다. 네. 1,700만 표의 힘이 그 정도예요. 네. 자, 그 결과 제가 보기엔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했어요.